어찌 보면 흥남으로의 마지막 탈출 여정이 될 고토리 탈출 작전은 유담리 하가루리 탈출 작전처럼 이번에도 칠연대가 선도하는 것까지는 동일하였지만 고토리 방어만은 그곳에 주둔해 있던 1연대, 2대대, 3대대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후위만 담당하던 해병오연대는 이제 그 위험한 임무에서 해제되어 중간에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토리에서도 해병대는 전사자 시신 117구를 엄숙히 매장하고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토리 진지도 철저히 폭파됐죠. 한편 진흥리에 있던 미해병 1연대 1대대는 황초롱까지 마중 나오기로 했고, 기존 해병 1대대 담당구역이었던 진흥리 철도야적장은 미육군 3사단의 대대급인 도구 특수임무부대가 전투단으로 편성되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엉성한 도구 특수임무부대가 교대한 해병 1연대 1대대는 새벽 2시에 이틀치 식량을 가지고 황초롱의 수문교를 감지할 1081 고지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중국군 64단이 먼저 점령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날 운 좋게도 전에 없었던 폭설이 몰아쳐서 이 덕분에 해병대는 10km를 중국군 눈에 띄지 않고 행군하여 일단 그들 앞에 무사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이라면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경사지를 올라가던 병사 한 명이 발을 잘못 디뎌 인간 썰매처럼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 전체 분대가 모두 함께 쓸려 내려갔다는 점이었죠. 어쨌든 이날 해병 1연대 1대대 A중대는 1081 고지 전투에서 중국군과의 교전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끔찍한 추위로 밤사이 무려 67명이 동선에 걸려 그중 7명이 발을 절단할 정도로 엄청난 비전투 손실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콜세우기에 항공 지원에 힘입어 다음날 정오쯤에는 수문교 남쪽의 1081 고지 점령에 성공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고토리에서 황초룡으로 먼저 출발한 최선봉 해병 7연대 2대대 B중대도 이날 거듭된 전투로 병력 180명 중 27명만이 남았었지만 그래도 그냥 공격하라 라는 7연대장 리체머그 대령의 명령에 B중대는 할 수 없이 12월 9일 황초룡 고갯마루 북쪽 수문교 위에 있는 건물인 도수장을 점령하기 위해 C중대 일부 잔전병력들과 함께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살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무모한 공격이었죠. 그러나 미 해병대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도수장에는 이미 얼어 죽어가는 중국군 25명밖에 없어서 B중대는 이들을 모두 사살하고 의외로 쉽게 그곳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항복하러 온 다수의 비무장 중국군을 생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황초룡 고갯마루에 끊어진 다리 양쪽이 12월 10일 드디어 모두 확보되었죠. 이후 해병 헌병대의 경호를 받으며 육군 58 답교중대가 교량 부품을 싣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막 다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어이없게도 준비한 답교 부품은 7m였는데 끊어진 다리는 9m였던 것이었죠. 이에 어쩔 수 없이 중국군 포로들을 동원해 마침 수문교 남쪽에 끊어진 협계 철로교 및 도로에 떨어져 있던 부서진 철로의 침목을 가져와 돌출부의 부족한 길이만큼 받침대로 사용해 간신히 연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완성되어 해병대가 막 건널 즈음 중국군에게 점령되었던 1081 고지와 그 주변도 해병 1연대 1대대에 의해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이후 3시간 후인 오후 3시 30분 드디어 다리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침내 미 해병대는 1연대 1대대의 엄호 아래 순조롭게 철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김없이 이번 파괴된 수문교 극복작전에서도 미국군은 측면 엄호를 포기하고 도로까지 내려와 행군정대에 끼어가는 추태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해병오연대 3대 대장 태플릿 중령은 육군 임시대대 지휘관 앤더슨 중령의 왜? 뭐가 어때서? 라는 뻔뻔한 태도에 너희들 같은 쓰레기 군인들이 우리 측면에 있는 것을 우리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마 라고 고함을 치며 격려했습니다. 이렇듯 한 번 떨어진 군대의 사기를 다시 회복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죠.
어쨌든 장진호에서 출발한 미 해병의 마지막 인원이 피난민을 남겨두고 급히 다리를 건넌 시간은 1950년 12월 11일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홀로 불안에 떨며 남아있던 해병 공병대는 숨결을 가차없이 폭파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선 19부 피난민 제2장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뒤따라오지 못한 피난민들은 숨교의 폭파로 황초령 그 춥고 험난한 고갯길에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돼버리고 맙니다. 12월 11일 아침, 마침내 미 해병대가 개마고원의 산악지대를 벗어나 막진흥리에 도착하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대포와 박격포의 포탄 세례와 저격병들의 사격이 흥남 방향 쪽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것은 미국군 3사단의 판단착오로 인한 잘못된 공격이었죠. 결국 이 사건으로 미 해병대의 육군 혐오는 마침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장진호의 미 해병 1사단이 황초령을 가까스로 벗어난 1950년 12월 11일, 메가더는 10군단에게 한반도 동북부에서 완전히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흥남에 집결한 미 10군단의 남은 병력은 총 10만 5천 명의 전차 및 기타 차량은 17,500대가 넘었습니다. 사실 당시 쌍방의 전력을 비교하면 병력은 유엔군이 중국군 약간 상회하였고 기갑, 항공 전력과 보급품은 유엔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죠. 그러나 병사들은 이미 긴 전투와 혹한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도쿄에 있던 메가더는 자신의 허황된 계획이 이후 워싱턴으로부터 모두 거부당하자 본인부터 먼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여서 두문부출하다 그는 결국 이 싸움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 당시 동부전선의 중국군 구병단은 미 해병대에 의해 완전히 녹아내려 더 이상 전투를 치를 수가 없는 상태였었죠. 그러나 미 해군은 10군단의 흥남 철수를 지원하고자 정규항모 4척, 호위항모 2척, 상륙 강습함 1척을 인근 해역에 이미 배치하고 있었고, 거기에다 화력 지원을 위해 중순형함 2척, 구축함 6척, 로켓 포함 3척을 추가로 배치하고 각종 수송선 등 총 200여 척을 동원해 덩케르크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 철수작전 수행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타깝고 한스러운 흥남 철수작전이 시작됩니다. 이 계획에 맞춰 미 해병 1사단은 12월 15일 제일 먼저 흥남부도를 떠났고, 미국군과 한국군은 물론 피난민 9만여 명도 우여곡절 끝에 함께 동승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군의 방어선 안에 있던 피난민 9만 1천 명은 안전하게 부두를 떠났지만 방어선 밖에는 아직도 피난민 10만 명 이상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의 위장 침투 위협 때문에 흥남부두 방어선 밖에 있던 피난민들은 유엔군의 제지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 이들은 흥남 탈출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지를 당해 결국 탈출에 실패하고 맙니다. 중국군은 장지호 전투에 최소 6개 사단을 투입했지만 미 해병대를 완전히 섬멸한다는 작전 목표를 결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더 이상 미 해병대를 추격하지도 못했고, 결국 유엔군의 흥남 철수를 눈뜨고 바라봐야만 했었죠. 펑도아이나 숭스른 등 중국 지휘관들은 이 전투의 결과로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전쟁을 끌어봤자 미국을 이기기란 불가능한 이름을 깨닫고 전쟁 전 북한 영토를 유지하는 선에서 전쟁을 끝내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현지 사령관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남한을 해방시키겠다는 욕심으로 계속 대대적인 남진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1사부터 이후 유엔군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을 시작하자 결국 큰 피해를 입고 말죠. 이웃 쌍방 모두 더 이상 상대를 완전히 섬멸하고 한반도 전체를 점령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피빈이 내다던 한국 전쟁은 급기야 휴전 협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50년 12월 23일 워커 미 8군 사령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후임으로 임명된 미 육군 참모차장 매튜 리즈웨이 중장은 26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10군단장 알몬드를 불러 장시간 독대로 군기를 잡으며 앞으로 10군단은 8군에 완전히 예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당시 패전으로 기가 죽어 있던 메가더의 승인으로 행해졌으며 이로써 잘못된 지휘체계를 그때서야 바로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알몬드는 10군단장으로 반년도 유임되었고 유엔군의 재반격 시기에 북한에서의 철수를 최소의 인적 및 물적 손실만으로 성공시켰다는 명목으로 중장 진급에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는 1951년 상반기에 있었던 굵직한 전역의 전투에서도 역시 졸렬한 지휘를 했고 전쟁이 진지전으로 변해가던 1951년 7월 마침내 선출되어 미 본토의 육군대학 학장으로 임명된 후 1953년 전역합니다. 그러나 알몬드에게 장지호 전투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10군단장에 유임시켰던 이유는 훗날 미 육군 수뇌부가 표명했듯이 그나마 육군 원수로서 메가더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51년 3월 당시까지는 아직도 메가더의 영향력이 나름대로 있었고 알몬드의 계급을 올려준 것도 이렇듯 메가더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면피의 일환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메가더가 해임된 후 그의 후원을 받았던 모든 측근들은 그 후 모두 좌천되고 몰락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문민정부하에서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군벌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죠. 어쨌든 알몬드는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긴 했지만 나름대로는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시키긴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는 야전 지휘관보다는 어찌 보면 평범한 후방 행정장교로서 더 유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흥남에서 피난민을 동반 철수시킨 것은 그 혼자만의 판단은 결코 아니었던 듯합니다. 아마도 언론에 민감했던 메가더의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만일 메가더의 지시가 없었다면 혼자 신발끈도 제대로 못 맸을 유형이었던 알몬드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장지호 전투를 훌륭하게 수행한 스미스 소장은 1951년 미 본토에 있는 캠프 펜틀턴 해병기지 사령관을 지내고 1953년 중장으로 진급, 대정함대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 1955년 대장으로 진급 후 예편했습니다. 미 8군 사령관 매튜 리즈웨이 중장은 한국으로 부임한 지 3일째인 12월 19일 장지호 전투에서 치졸한 지휘를 해 수많은 부하들을 몰살시켰던 7사단장 데이비드 발을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7사단은 메가더의 직할 부대라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때 서부전선의 패장들이었던 2사단장 로버트 맥클루어, 24사단장 존 처치, 1기병사단장 허버트 케이도 함께 해임됩니다. 이들은 모두 미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와 무질서한 후퇴의 장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졸렬한 지휘로 대패를 당하고 무질서한 후퇴 지시를 내린 메가더는 이 패배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하기야 태평양 전쟁 초기 필리핀 함락의 책임도 모면한 메가더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중국군의 전력 및 한국전 개입 가능성에 대한 오판, 서부전선 군의에서의 참패, 서울을 빼앗기고 평택까지 무질서하게 후퇴하는 등 여러 실책으로 결국 메가더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그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즉각 중국 연안을 해상 봉쇄하고 중국 산업시설을 폭격이나 함포사격으로 파괴하며 장기석군을 중국 본토로 상륙시킬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해서 백악관과 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량의 핵무기 사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임을 굴절시키므로 자신한 왕관을 벗어나려는 행태, 역시 언론 플레이의 대가였던 그다운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1951년 1월 28일 그는 수원에서 지평리 전투 승리 경로차 리즈웨이 장군을 만나면서 역시 기자들 앞에서 또다시 과격한 확전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날 수원에서의 기자회견은 청천강 전투와 장주원 전투가 있었던 중국군 2차 공세 때는 도쿄 최고사령부에서 며칠간 두음부출하며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 있다가 새로 미8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류지의 장군이 지평리 전투에서의 대승으로 중국군의 공세를 처음으로 막아내자 바로 수원으로 날아와 자신의 지휘로 중국군을 막아냈다고 기자들 앞에서 부하의 공을 가르친 매우 뻔뻔한 작태였습니다. 당시 옆에 있던 한국군 일사단장 백선엽의 회고에 의하면 이때 이 모습을 본 류지의 장군은 몹시 분노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 장군들이 메가더를 싫어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심각한 유화 독점적인 사고방식과 이런 이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에도 메가더는 트루먼 대통령의 거듭된 언론 플레이 자제령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는 1951년 3월 24일 워싱턴으로부터 받은 비밀 전문을 언론에 알렸으며 결정적으로 4월 5일 장개석군을 투입하여 확전해야 한다는 서한이 미 하원에서 공개되자 트루먼 대통령은 4월 11일 결국 그를 파면해버렸죠. 그리고 이에 대해 트루먼은 측근들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가 식민지 총독이자 극동지구의 황제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지. 자신이 미군의 총사령관인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일개 장군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